여러분은 어떤 로망을 품고 있나요? 로망이란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 전 세계인의 로망인 도시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세워진 건물들이 아직도 그 위엄을 보여주고 있는 곳. 서양 문화의 기원이자 지금도 세상을 매혹시키고 있는 이곳은 로마입니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에서 주인공이 자아를 찾기 위해 떠났던 곳이자 괴테가 감동을 받고 두 번째 탄생을 맞이했다고 말한 도시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 로마에 빠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은퇴하면 로마에 가서 살아보는 것이 자신의 로망이라 말하는 인문학자 김상근 교수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로마로 이끄는 걸까요? 김상근 교수는 책 나의 로망 로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는 깊이 있게 여행해야만 그 진면목을 느낄 수 있다. 로마 여행에 성공한 사람들은 삶을 아우르는 위안, 삶에서 오는 기쁨, 시대를 뛰어넘는 지혜를 얻고 돌아온다. 겉으로만 봐서는 모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장소 안에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욕심과 후회, 좌절을 겪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을 들고 로마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로마에 어떤 풍경이 있길래 전 세계 사람들을 이끄는지 직접 보고 오기로 했습니다. 다른 가이드북 없이 책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따라 로마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자, 저와 함께 책 나의 로망 로마와 함께 여행을 떠나봅시다. 우리가 첫 번째로 들릴 장소는 판테온입니다. 보는 순간 내가 로마에 도착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건물이죠. 판테온은 기원전 27년에서 25년 사이에 아그리파라는 인물이 세운 신전입니다. 아그리파는 로마의 황제 시대를 열었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절친이자 최측근 참모였습니다. 위에 글씨를 보면 이 건물을 세운 사람이 아그리파라는 것을 보여주죠. 2000년 가까이 지났지만 경이로운 보존 상태를 유지하며 아직도 그 장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판테온의 입구에는 거대한 이집트산 화가만 기둥 16개가 있습니다. 기둥의 숲을 지나 원구 형태의 신전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신전의 천장에는 지름 9m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눈이라는 뜻의 오쿨루스라 부릅니다. 태양을 상징하는 오쿨루스를 통해 강원이 내부로 들어오는 장면은 가히 압도적입니다. 가운데가 비어있는 돔 구조의 판테온은 고대 로마의 건축술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판테온과 조금 떨어진 곳에 고대 로마가 자랑했던 또 다른 공학기술, 수로 건축을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트레베이 분수이죠. 수많은 사람이 여기서 동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그리파가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 병사들은 몹시 목이 말랐습니다. 한 처녀가 아그리파에게 수맥을 알려주었는데 그 수맥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 트레비 분수이죠. 그래서 트레비 분수를 자세히 보면 아그리파와 처녀의 모습이 조각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그리파는 참모의 모범으로 불릴 만한 인물인데요.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을 창건하기 전 아그리파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당시 아우구스투스는 전쟁의 승리를 통해 로마의 패권과 민심을 장악한 상태였죠. 친구이자 참모였던 아그리파는 충심을 다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황제가 된다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사람은 바로 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솔직하게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밤낮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산적할 텐데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보통 사람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 텐데 어떻게 그것을 참고 견딜 것입니까? 황제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은 엄청난 고통을 견뎌야 하고 수많은 두려움에 노출되고 삶의 풍요로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야 하는데 당신은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이내 황제가 되기를 결심하자 아그리파는 그의 옆을 지켰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는 민주제가 적용되는 것처럼 행동해
시민들을 안심시켰죠. 그는 모든 점에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음에도 어느 누구보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지 않았기에 황제의 측근에서 민심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세상을 떠나자 초대 황제는 자신이 묻히고자 건설한 황제의 묘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아그리파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젊은 아우구스투스가 제국을 창건할 수 있었던 것은 충직하고 겸손했던 친구 아그리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로망 로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서 무엇인가 큰 뜻을 품은 사람들은 두 사람의 우정에 주목해야 하리라. 판테온에서 출발해 트레비 분수를 거쳐 아우구스투스 영묘까지 걸어가는데 직선 거리로 30분이면 충분하다. 서둘러 걷지 말고 두 사람의 우정을 생각하며 천천히 그 길을 걸어보자. 먼 길을 가려면 그 먼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소중한 길동무가 필요하다. 자, 우리가 다음으로 들릴 곳은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곳 콜로세움입니다. 콜로세움은 로마의 대격변기를 보여주는 장소이죠. 64년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민중은 평소 사치와 폭송을 일삼았던 네로 황제를 탓했죠. 특히 네로가 거대한 왕궁을 건설하려 하자 로마 시민들은 네로가 의도적으로 화재를 일으켰다고 의심했죠. 결국 속주를 통치하고 있던 갈바 총독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네로는 자기 통제력을 잃고 31살의 나이에 자살로 생애를 마감합니다. 네로가 죽고 난 후 로마는 더 큰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갈바가 7개월을 채 넘기지도 못하고 황실 근위대의 손에 암살을 당한 것입니다. 갈바 황제는 네로가 사치로 뿌렸던 돈을 시민들에게서 회수하고자 했습니다. 로마를 되돌리기 위해 사치와 향락을 금지하고자 했죠. 하지만 막상 새로운 황제가 자기들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자 시민들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를 두고 나의 로망 로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각자 자신의 이익을 쫓아 움직인다. 명분은 언제나 구실 좋은 허울일 뿐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언제나 자신의 이익과 손실을 먼저 따지면서 황제의 이름을 연호할지 아니면 그에게 돌을 던질지를 결정했다. 그 뒤를 이은 두 명의 황제들도 비참한 운명을 맞이합니다. 한 명은 황제 오른 지 3개월 만에 자살하였고 다른 황제는 8개월 만에 시민들의 칼에 찔려 죽었죠. 이 모든 혼란을 종식한 사람은 시리아 속주를 다스리던 베시파시아누스 장군입니다. 그가 로마로 귀환하자 시민들은 이제 다시 그의 주변에 몰려들어 새로운 황제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시민들은 새로운 황제가 자신에게 무엇을 줄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 상황을 김상근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스파시아누스가 제일 먼저 조치를 취한 행동이 바로 콜로세움의 건축이었다. 그는 로마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들은 황제의 거대한 황궁을 아름답게 장식했던 그리스 조각품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공짜 빵을 바랬고 반원형 무대에서 펼쳐지는 고성한 그리스의 연극 공연보다 원형 경기장에서 피를 튀기며 싸우는 격투사들의 구경거리를 원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로마 건축의 기적 콜로세움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치형 구조를 도입하여 엄청난 건물의 하중을 분산시켰고 튼튼한 접착력의 시멘트 기술은 2000년의 긴 역사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로세움은 헛된 욕망의 추구와 시민들의 이기적인 행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건축입니다. 콜로세움 옆으로 조금만 가다 보면 한때 로마의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잔해만 남은 포로 로마노를 만날 수 있습니다. 김상근 교수는 포로 로마노를 걸으며 로마의 현재 아우렐리우스의 말을 들려줍니다. 뒤돌아 보아라. 모든 것이 얼마나 빨리 잊혀졌는가. 현재 앞과 뒤에는 무한의 깊은 시간의 심연이 놓여있다. 갈채라는 것은 얼마나 공허하며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은 얼마나 쉽게 변한단 말인가. 이 모든 것은 심연 사이에 놓인 짧은 시간에 한정된 것뿐이다.
온 땅을 통틀어 보아야 하나의 점에 불과할 텐데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얼마나 작은 한 구석에 불과한 것이겠느냐. 무너져 쌓여있는 대리석 더미 사이에는 사람들의 눈물이 고여있고 무심한 로마의 바람이 내리시는 한숨처럼 그 곁을 스쳐 지나갑니다. 로마의 한편으로는 인간의 욕심이 흐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시대를 함께한 철학자의 사색이 흐르고 있습니다. 로마에 오는 사람은 많지만 깊이 있는 여행을 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김상건 교수는 말합니다. 나의 로망 로마를 통해 고전과 예술 작품을 통해 로마를 깊이 있게 걸어보는 것 어떨까요? 제 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